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0월 26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7% 상승하면서 1000포인트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 증시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좀 좋아지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주식을 보았을 때는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우 증시가 35,740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고점을 넘어섰고요. 네, 35,000을 또 넘어서면서 최고가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사뭇 조금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좀 증가하는 방향으로 증시 분위기가 지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헝다에 대한 그런 부도 그런 이제 부채들이 버블들이 이제 터질 위험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면서 이번 큰 하락이 시작되었었는데요. 그 헝다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지금 증시 분위기가 조금은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려가 분명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자리를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자리를 좀 잡다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그런 게 이제 검토가 되었을 때 또다시 한번 증시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사실 대형주 있죠. 네. 그런 대형주들 이미 한번 시세가 나왔던 그런 대형주들 위주로는 사실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단계이긴 합니다. 증시 분위기가 완벽하게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향해서 쭉쭉 올라간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제 증시 따라서 지금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관점을 가지시고요. 지금 이제는 성장주에 대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그런 주식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11월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이 배당금을 주는 배당주들, 고배당주들 위주로 또 투자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은 이제 MSCI에 대한 이슈, 여기 이제 편입되는 한 3, 4개 정도의 종목에 대해서 이제는 11월 10일까지 또 그게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제 시세가 한 번씩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좀 애매해지고 마냥 이제 이 분위기 따라 이 대상승을 겪을 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전략을 가지고 노림수를 가지고 그런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분위기를 맡기고 뭐 어느 거나 사도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월봉만 보더라도 거래 자체가 이제 급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이제 음봉을 디디면서 점점점 이제 떨어지는 전형적인 이제 하락 추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추세 자체는 무시를 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를 해줍니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보시면 크게 나갈 때는 크게 나가고 들어올 때는 엄청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매수를 연일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10월 달 들어가지고 매수량이 별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이제 기관 투자자 수급으로 조금 받쳐지는 듯 그것도 이제 금융 투자가 좀 들어와줘서 이게 받쳐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시 한번 또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을 때는 또 와장창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 거래량이 없는 채로 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계속 그렇게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아직 고점 가려면 멀었고요. 뭐 V자로 올라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거래가 투심이 계속해서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보게 되면 환율이 지금 계속 하락하죠. 네, 증시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그런 이제 환율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61선 패턴이 그래도 깨졌습니다. 환율이 다행이고요. 네, 요 정도에서 고환율로 쭉 바로 다이렉트로 진입하기보다는 한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을 본다면 사실 이렇게 뭐 쭉 다이렉트로 올라간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오르면 좀 조정을 받았다가 또 올라가면 받았다가 뭐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증시도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환율이 잠깐 내린 것처럼 다시 한번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또 이렇게 증시 분위기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이제 보게 되면 뭐 1.6%대로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채권 수익률입니다. 1.624%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률이 조금은 멈췄죠. 채권 수익률이. 그래서 다행이고요. 이 고점을 이제 쉽게 뚫어버리면서 쭉쭉 올라가 버리면 이제 증시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일단은 네, 지금 분위기는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뭐 한국 증시 전부 조금 이제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하지만 V자로 완벽하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은 반등을 하더라도 노림수를 가지는 그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고, 마냥 이제 증시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기는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350원 올라서 26,1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외 가격은 뭐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외 거래량도 뭐 크게 오늘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장중에 네, 급하게 올라가는 듯 뭐 많은 듯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는데요. 그래도 26,000원 네, 선 찍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전에도 한번 쭉 내려간 뒤로부터 네, 거래량이 2천만 주 정도 터지면서 한번 쭉 올라간부터는 네, 지금 한 하루 정도 빼고는 전부 1,0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실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네, 2천만 주 이상 실리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보다 거래량이 줄었지만 그래도 2,300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실렸고요. 그만큼 지금 두산중공업 혹은 원자력 테마가 굉장히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 먼저 보겠습니다. 일봉은 굉장히 좋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양봉 마무리를 했고요. 어제 이제 급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뭐 조금 조정을 받아도 뭐 크게 이상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을 받는 듯 하면서 또 이렇게 조금 상승을 시켰는데요. 이대로 이제 뭐 거래량을 점점 죽이면서 네, 이렇게 라인을 가던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바로 이제 거래량을 또 증가시키면서 그대로 쭉 올라가는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은 연말이나 연초에 그 원자력 수주에 대한 기대감 혹은 내년에 있을 그 원자력 이 시장의 확대감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 26,000원이라고 해서 주가가 뭐 지금 저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멀리 있고요. 아직까지도 네, 2배 가량의 상승이 가능한 지점이라고 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급하게 올라갈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계속 실리면서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량이 그 전날 대비해서 죽었더라도 다음날에 이제 바로 크게 증가하는 뭐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고요. 미국과 그 다음에 한국이 이제는 원전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 뭐 그런 이제 뉴스와 함께 또 그렇게 크게 올라갔고요. 그렇게 급하게 네, 거의 뭐 일주일, 2주일 만에 올라갔던 만큼 또 하락폭도 단기간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이런 구간에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네, 침착하게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하고 이제 단가를 좀 낮추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힘을 받는 그런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는 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이제는 계속해서 네, 계좌가 빨간불로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퐁당퐁당으로 갈지 쭉 갈지 뭐 그런 행복한 고민만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완벽하게 21선의 위로 들면서 네,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증시 분위기도 사실은 미국 증시는 정말 잘 올라갑니다. 네, 사상 최고가를 또 찍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거기에 대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증시 분위기가 하락 분위기에서 조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다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또 하락 분위기에서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또 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테마별 강세가 또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또 노를 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수급 계속 들어오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N자로 바로 들어버렸고요. 네, 120 월봉선 지지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우상향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월 거래량이 10월달에 이렇게 터져줬고요. 11월달에는 더 크게 터져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조금 감소를 하면서 쉬어갈지 뭐 크게 움직임은 예상은 조금 어렵겠지만 정확한 예상은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원자력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에너지원이 원자력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다라고 다들 이제는 좀 느끼고 있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발전 플랜트, 특히 원자력 관련 플랜트 기업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꾸준히 월봉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뭐 분명히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나중에 또 막 크게 올랐을 때 또 이제 유입이 되어가지고 이제 제가 또 하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조금 이제 좋지 않게 막 비난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분명히 내려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횡보 자리를 잡는 그런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차곡차곡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사실 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재무 개선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 원자력뿐만이 아니고 수소 아니면 뭐 폐 플라스틱을 수소화하는 아니면 가스 터빈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탄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도 굉장히 이제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터져주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급하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네,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때는 나중에 생각하면 될 거고요. 일단 지금은 차곡차곡 네, 매물대 해소하면서 건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또 이게 또 혼란스럽거든요. 매매에 있어서 어떤 이제 기준이 조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네, 이렇게 이평선 다져주면서 자리 다져주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이 정도의 속도를 그냥 유지를 하면서 네, 차곡차곡 한번 기다려 봅시다. 어쨌든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 투자자 또 매수를 했고요. 37만 주 매수했고요. 뭐 연일 매수하던 게 이제 어제는 좀 깨졌습니다만 결국에는 어제 네, 매수할 세력들은 다 매수를 했고요. 금융 투자만 좀 매도를 하면서 좀 뭐 전체적인 수급은 매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이 연기금 투자자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도 기관 투자자, 연기금 투자자가 15만 주 매수를 하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월달 들어가지고 지금 10월달 들어서 연기금이 벌써 이제 이때만 해도 지금 100만 주, 140만 주 뭐 해가지고 거의 200만 주 가까이를 지금 10월달 들어서 매수를 좀 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제 지분을 좀 높여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7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산중공업 지분이 5%가 되었다라고 연기금 지분을 이제 신고를 했는데요. 지금 7월 1일부터 집계를 해보면 거의 또 이제 한 200만 주 가까이가 또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연기금 지분이 네, 5%에서 6%대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연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량 기업들, 네, 좀 안정적인 기업들 수익이 좀 나는 기업들을 보통 이제 8%에서 10%까지도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지분을 늘려 나간다는 것은 목표를 어느 정도 지분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분을 뭐 어디까지 늘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 준다면 두산중공업 주가는 네,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외국인이 판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식의 네, 원래
투자자가 계속 수급을 매수 수급을 받쳐주니까 아주 좋은 움직임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어제 300만 주 정도 매수했다가 오늘 뭐 60만 주 매도했지만 뭐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두산중공업은 기관 투자자가 거의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 잔고가 이제 좀 상환이 되지 않고 계속 이제 조금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주까지 지금 또 증가를 했고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숫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조금은 이제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1거래량 자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공매도 1거래량도 좀 많고요. 하지만 이때 이제 10월 25일에 아주 이제 두산중공업이 급등을 했을 때 그때 이 잔고가 어떻게 변했을지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3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에 의해서 나온 것일지 아니면 그냥 매수를 한 것인지 한번 이 수치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매도 거래가 꽤 있었고요. 그래서 공매도 거래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 이제 9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달간 또 200만 주 가까이를 잔고를 또 늘려놨는데요. 자, 상환을 또 언제 한번 대량으로 할지는 한번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두산중공업의 대차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차잔고는 오늘 신용이죠. 네, 오늘 이제 체결보다 상환이 한 50만 주 정도 많으면서 조금 상환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2,900만 주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3천만 주 가까이 이 대차잔고가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잔고라든지 같이 좀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확실히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보통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이런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도 이런 지점에서 계속 이제 공매도를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 치면은 요만큼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을 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가를 저점 매수 분할 매수하는 거와 좀 비슷한 개념으로 공매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생각한 때부터 이렇게 분할 공매도를 좀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을 딱 찍었을 때 그때가 거의 최고점의 이 대차잔고 공매도 잔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점점 조금씩 상환이 되는 뭐 그런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인지는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늘어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뭐 좋은 방향은 아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크게 의미는 두지 않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뭐 해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상세에 가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 61만 주 매도에서 72만 주 매도. 그래서 조금 더 늘었지만 뭐 보유율 자체는 9.33%로 9%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래량이 빵 터졌고 그 다음에 수급 자체, 특히 기간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두산중공업은 아주 잘 진행되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두산중공업 소식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소식은 아니고요. 또 원전 관련 소식인데요. 자, 이제 신규 원전 14기 지으면 프랑스 탄소 중립 2050 달성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프랑스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송전공사 보고서에서 원전 14기를 짓고 그 다음에 SMR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그죠? 여기서 2035년부터 2050년까지 대형 원전 14개와 소형 원자로를 짓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다. 그죠? 탄소 중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미래 에너지 2050에 대한 보고서를 이 프랑스의 송전공사 쪽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고요. 2060년까지 연간 80조 원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뭐 계산입니다. 그래서 원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하려면 엄청나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에너지에 대해 패러다임에 좀 엄청난 대전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풍력 에너지라든지 뭐 그런 태양광 에너지로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이제 2050에 갔을 때 이 지구 온난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 영향을 덜 받고 에너지 효율이 높고 그런 이제 가격적으로 에너지 효율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프랑스가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대전환을 위해서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질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선진국이 하나 둘씩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공사 추진을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 관련 기업들, SMR 관련 기업들이 네, 크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2030년 하면 좀 멀어 보이겠지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체코 원전이라든지 뭐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뭐 그런 원자력 발전도 2020년대 후반부터 2030년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자력 공사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그 이상으로 네, 그 전부터 입찰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2035년부터 검토를 한다라는 것, 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네, 지금 이 원자력 기업들에게 아주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매일매일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과 그다음에 거래량, 뭐 차트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계속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들께 네, 리뷰를 하면서 목표했던 그 가격까지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